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엘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짜라고 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내부 문건의 일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내용대로 한국남동발전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해외 발전 사업 투자를 논의한 뒤 해당 사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빨리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윤모의사의 부인으로 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 보유한 의혹을 받는 이모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변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라임 사태 배후 김동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과거 지인에게 금융감독원이고 민정수석실이고 다 내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등 여권 정치인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에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씨의 유족 측은 원론적 답변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전국의 뇌관으로 등장한 옵티머스 사태로 문을 엽니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신모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잠적한 게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말한 겁니다. 첫 소식 심정숙 기자입니다. 옵티머스의 정치권 로비 창구로 지목된 신모 씨가 검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뒤집어쓰게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치 대통령보다 더 끝발 좋은 로비스트처럼 되어버렸다면서 정치권 로비스트라는 건 김재현의 거짓말이라며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연예기획사 전 대표 출신인 신 씨는 지난 6월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재현 대표는 신 씨에게 사업 관련 로비 대가로 거액의 롤스로이스 차량 등 10억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가 준 건 2억짜리 중고차였는데 옵티머스에 이미 돌려줬고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받은 돈도 2억 원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과거 자신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때 소속 연예인들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현재 여권 인사들과는 접점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신 씨를 불러 정치권 로비 의혹의 실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김 대표와 신 씨의 대질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심정숙입니다. 옵티머스의 자회사이자 페이퍼 컴퍼니인 셉틸리언을 중심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셉틸리언은 자회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해덕 파워웨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300억 원 어치를 삽니다. 해덕 파워웨이는 그 후에 370억 원을 옵티머스에 다시 투자합니다. 네, 해덕 파워웨이 주주들은 옵티머스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회사를 인수하는 이른바 기업 사냥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옵티머스는 경영권 확보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경영진으로 앉혔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선박 부품 제조업체인 해덕 파워웨이를 화성산업이 인수한 건 지난해 2월. 화성산업의 최대 주주는 셉틸리언이란 페이퍼 컴퍼니인데 셉틸리언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아내와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분 절반씩을 가진 대주주였습니다. 셉틸리언은 옵티머스의 회사 돈 500억 원이 투입된 회사. 해덕 파워웨이 경영진도 옵티머스 관련 인사들로 채워졌는데 그중에는 이전 행정관과 금융감독원 간부 출신 A씨도 있었습니다. A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경영진 참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산업이 300억 원을 들여 인수한 해덕 파워웨이 지분은 15.89%. 그런데 인수된 지 얼마 안 돼 해덕 회사 돈 370억 원이 옵티머스에 투자된 걸로 드러나자 소액주주들은 무자본 인수합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A씨는 김재현 대표가
금감원 출신인 나와 이전 행정관을 경영에 참여시켜 소액주주를 안심시키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금도 재직 중이지만 해덕 파워웨이 사회이사였던 이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된 지난해 10월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 남편인 옵티머스 자산운용 윤모 이사는 아내가 청와대에 간 뒤로 옵티머스에서 받는 월급이 3배 올랐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대형 조선사에 납품하며 코스닥 우수기업으로 꼽혔던 해덕은 경영권 분쟁과 매출 부진 등으로 현재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해덕 파워웨이에서 옵티머스 관련 회사들로 빠져나간 자금이 더 있는지 등을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옵티머스 사건과 판박이인 라임 사태는 정치권 인사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펀드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여권 관계자들을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또 민주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의 소환도 임박했습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여권 인사 4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임 검사 정보 외에 또 어떤 로비하셨습니까? 지난달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6년 4월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여만 원과 양복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기 의원은 2015년에는 김 전 회장이 제공한 필리핀의 한 골프 리조트에 3박 4일간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기 의원은 검찰 조사를 앞둔 지난 8월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김 전 회장과 단 한 번의 연락도 만남도 없었다며 라임 사태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기 의원과 필리핀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모 의원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에게도 검찰이 최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 측은 검찰 조사와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SNS에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을 언급한 뒤 저는 라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소환 조사를 받은 기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오늘의 궁금한 뉴스 Q&A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첫 번째 Q&A, 옵티머스 사태입니다. 이 이야기는 박민식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옵티머스 사태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지금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먼저 장 변호사님, 네. 이 전 행정관 이 증인으로 부른 것, 이 인물이 이 사태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이론이 있었지만 네네. 전국적으로는 이론 없이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또 정치권 인사로 거론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구속 기소된 윤모 변호사, 이 옵티머스의 사내 이사였는데 그 부인이고 또 본인이 옵티머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또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에는 이제 그 차명으로 전환을 하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옵티머스와 어느 정도로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정치권 인사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정치권 인사들과의 가교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소환해서 상당히 좀 쟁점이 될 걸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박민식 의원님, 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뭐 국정감사 많이 치러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모 전 행정관 여당이 받아들인 이유가 뭐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반드시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우선 뭐 지금 여론이 권력형 금융 비리,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상당히 안 좋게 되니까 네네. 여당 입장에서도 뭐 다 마음은 국감 증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만 예. 뭐 누구 고문으로 있던 옛날에 경제부 총리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으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다 이제 거부를 하더라도
이 좀 실무자 또는 핵심 정인 한 사람이라도 받아 주는 것이 이 여론을 무마하는데 모양새가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전략적 고려에서 예. 여당도 수용을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예. 기본적으로 이분은 뭐 여러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사건의 어떤 핵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국감 증인보다는 검찰 수사를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 증인으로 지금 채택된 날짜가 네. 국감장에 나온 날이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국감이 거의 끝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뭐 몸이 안 좋다 해서 안 나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동행명령 제도도 있고 하지만 네네. 또 안 나오면은 이제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죠. 예.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여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실행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여당에서 합의를 선뜻 해주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죠. 그래서 국감 증인보다는 조속히 검찰 수사를 빨리 받아야 된다. 검찰에서 빨리 발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모 전 행정관, 이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면서 이제 국감 증인으로까지 채택이 됐는데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은요,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사모펀드 비리가 불거지던 시기, 또한 앞서 일어났던 라임 사태가 논란이 되던 시기인데, 일단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뭔가 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금감원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는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은 5대 사정기관을 감찰하는 곳이고 그렇다면 금감원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회적으로라도 어떤 압박성 감찰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시도할 수는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이 옵티머스 주식을 한 10% 정도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었고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일어나면은 금감원을 어쨌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압박할 수 있었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정치권에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박 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당히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못했다, 뭐 이런 논란이 있고 보강해가지고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핵심 어떤 인물로서 지금까지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아마 피해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법적인 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이 이모 전 행정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요. 2019년 10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검찰이 라임 자산 운영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해서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을 또 폐지하기도 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감원을 감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사임하게 됐는데 이때 이 남편인 이 윤모 이사, 옵티머스의 윤모 이사에 대한 논란이 한참 불거질 때인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처럼 이모 전 행정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에 참 공교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밝혀야 될 내용일 것 같은데 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박민식 의원님. 저희가 지금 전해준 것 중에 하나가 올해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서울 남부지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여기가 지금 뭐 여의도 저승사자다 이렇게 불리는 데인데 이게 폐지될 때 공교롭게 또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참 논란이거든요.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네. 제가 이제 검사 출신으로 그렇죠. 약간 이제 이런 의혹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언젠가 유재수라는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유재수 이제 그분이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하고 그 전에 금융위의 금융정책국장을 했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 네. 엄청 세간의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청와대 인사 뭐 청경덕입니까? 그분 전 행정관이 유재수 이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그러면 유재수라는 분이 뭐 장관도 아니고 금융정책국장 출신인데 과연 청와대나 권력층에서 여권에서 이 사람을 지키려고 했냐. 네. 지금 이모 행정관에 대한 것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공교롭지만 예. 둘 다 뭐 어떤 의심을 받냐면은 뭔가 권력과 금융
그 비리가 뭉쳐져 있는데 핵심적인 그런 그 어떤 업무 범위에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유재수 전 그 국장과 또 지금 이 이모 행정관의 위치가 물론 계급은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권력형 금융 비리다 게이트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 대한 의혹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핵심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지금 수사한 지도 오래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이모 행정관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단 한 번 조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검찰 수사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럴까? 왜 저는 제일 중요한 사람을 빨리 조사를 하지 않고 왜 저래 지지부진할까라는 고개를 좀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모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재직 시절에 공교로운 일이 참 많이 발생했다. 그 중에 하나가 1월에 이 증권 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된 것과 동시에 또 이 전 행정관이 근무하던 시기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금감원을 감찰했다. 이 부분도 지금 좀 석연치 않은 것 아니냐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정확한 사실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금감원에 대한 감찰이 진행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과 관련해서 금감원이 제대로 조치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던 건데 이제 뭐 감찰 결과가 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금감원의 어떤 우리은행 비밀번호 사건과 관련해서 들여다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금감원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이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이 부분을 활용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이게 약간의 시차가 있고 그런 이제 다른 건으로 별건으로 금감원을 감찰하는데 금감원이 그것으로 압박을 느껴서 옵티머스 상황을 뭐 봐주기식으로 종결 짓는다거나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좀 비약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드러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이전 행정관 청와대로 이제 들어갈 때 민정수석실을 근무하게 됐을 때 이 옵티머스 주식을 한 10%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재직 중에 이걸 또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직자윤리법 이런 거예요. 이해충돌 얘기도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고, 근데 단순히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본인이 옵티머스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것도 10%이기 때문에 대주주란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자기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공직에 있으면서 얻은 정보나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옵티머스의 편을 봐줬다든가, 본인의 이익을 이제 주가와 관련해서 편취하였다거나 이러면 상당히 범죄로까지 이제 의율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지금은 아마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이것도 뭐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남편인 윤모 변호사가 이 부인이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 매달 한 500만 원을 받던 게 1,500만 원으로 3배가 뛰었다. 또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추미애 장관이 1월 달에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냐. 또 왜 민정수석실에서 금감원을 감찰했냐. 이런 것이 뭔가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여의도의 저승사자다.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잖아요. 오히려 더 키워야 되는데 갑자기 폐지했다고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혹시 뭔가 대형 금융 비리, 권력형 게이트를 미리 지금 말해서 파헤치지 못하도록 손발을 자른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자꾸 그렇게 의혹을 가지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모 행정관의 위치나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거를 보면은 상당히 오비라 오해를 살 만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은 검찰에서 뭘 하는지 이 중요한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일의 출발인데 몇 개월 동안 참고인으로 조사 한 번밖에 안 했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뭔가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예.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이전 행정관, 이 핵심으로 떠오른 이 이전 행정관이요. 여권 핵심 인사들과 친분도 두터웠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훌륭하신 당무감사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더더욱 더 기대가 큽니다. 우리 김조원 당무감사원장님은 인권과 더불어서 전문 역량을 겸비하고 계신 최고의 적임자이십니다. 엄정하게 감사를 해주실 전문가들을 감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생기는 거 없이 마음고생만 이렇게 하게 될 일이 뻔한데 그래도 맡아주셔서 제가 뭐라고 감사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눈치도 보지 마시고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당원의 잣대만으로 당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당무감사위원들을 소개하면서 엄정하게 감사해 주실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당무감사위원장, 당시 이제 당무위원으로 소개가 됐는데 당시 당무감사위원장은 민정수석인 김조원 민정수석이었고 또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함께 또 같은 수사, 국정화 댓글 관련 사건 수사에 참여하면서 여권 인사들과의 인연도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이모 행정관이 어떤 경위로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가게 됐냐, 그 배경이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권의 다양한 분들, 특히 정치권의 인사들하고 오래전부터 교분이 있었다. 지금 당무감사위원장 또 당무감사위원이라는 것은 전국의 지역구 조직책이라고 하죠. 네네. 이제 용어가 다릅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예. 그 지역위원장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네. 교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힘도 세군요,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당무감사위원으로 전격 발탁했다는 것은 뭔가 여권 인사들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소가 되었을 때 강기정 수석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기소가 되었을 때 이 이모 행정관이 공동 변호인단이었다. 예. 그러면은 그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방어를 해야 될 사건이죠. 예. 그 중요한 사건의 변호인으로 또 이것도 발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나 이분이 현 여권 인사들과는 아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이 옵티머스 사건 핵심 인물 이모 전 행정관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런 의혹도 있어요. 이것도 좀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이모 변호사 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해덕 파워웨이라는 회사의 사회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는데 이것도 이 사건과 굉장히 뭔가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해덕 파워웨이 자체가 이제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가 됐다라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 사회이사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또 어떤 옵티머스를 고리로 해가지고 연결관계를 갖고 있느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이 해덕 파워웨이가 상당히 좀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아, 예. 78년도에 설립이 돼서 선박 의장품과 구성부품 생산에 국내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었고요. 예. 2010년부터 11년도에는 2년 연속으로 코스닥의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이 될 정도의 매출액이 400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규모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예. 근데 급락직하에서 이제 2019년도에는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떤 범죄의 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해덕 파워웨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예. 자금을 차용했는데 이 부분을 갖지 못하자 이제 조직폭력 때에 부두목으로부터 이제 살해를 당하는 이런 일이 예. 있었는데 이 시점이 이 이전 청와대 행정관이 본인이 청와대 그 사회이사의 이름을 올린 그 2달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한 9개월쯤이 경과한 이후에 그 살해 용의자는 이제 잡혔는데 이 네. 살해 동기를 묻자 이 자금을 차용했는데 그 금액이 한 30억 원 정도로 적지 않았는데 이걸
제때 갚지 않고 말다툼이 빚어지다가 이렇게 살해에 이르게 됐다라고 사실상 자백을 하기도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당시 경찰에 체포됐던 이 국제 PJ파 부두목 조모 씨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납치 살해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번 사건은 이 주가 조작과 이 모자가 내면의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참은 인정합니까? 네, 살해를 저지른 혐의로 이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주가 조작과 무자본 M&A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세틀리언이란 자회사를 통해서 이 해덕 파워웨이를 이제 지분을 다 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해덕 파워웨이를 370억 원을 옵티머스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자본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인수한 거 아니냐. 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상 본인들 자금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이제 자금을 순환시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M&A의 폐해고 그 폐해가 결국에는 이런 강도 높은 범죄 사건으로까지 나온 거 아니냐. 당시에 그런 분석 보도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이전 행정관의 의심스러운 행보 또 있습니다. 이 농어촌 공사에서 전화 한 통만으로 이 옵티머스 펀드에 2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한 건데 야당에서는 이게 이모 변호사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점상으로 지난해 10월에 이 이모 변호사가 사회이사를 그만두고 투자는 올해 1월에 이루어져서 연관성이 있을까 싶은데 이게 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옵티머스 펀드 사건. 네. 이제 이거는 또 요즘 같이 이제 거론이 된 라임 사건이나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데 유상으로는요. 거의 비슷한데 하나의 특징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네.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한마디로 완전 사기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정부의 좀 그 매출 채권 믿을 수 있는 네네. 그런데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거짓말을 하고 예. 뭐 비상장 회사다 부실 채권에 막 투자해가지고 지금 돈을 날린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완전한 사기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어촌공사 소속의 그 근로복지기금입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지금 20억을 투자했다라고 제가 언론에 봤습니다. 예, 예. 또 농어촌공사 이외에도 다른 공공기관, 뭐 전파 무슨 연구원이다 뭐 해가지고 거의 한 8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옵티머스에 투자를 했다. 예.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공공기관마저도 이 펀드에 투자를 하는구나. 네.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려면은 그런 농어촌공사다 또 다른 뭐 공공기관 이런 데서 그런 투자 결정을 할 때는 네네. 그 공공기관 내에 어떤 이사회라든지 뭐 정관이라든지 예. 적법한 절차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뭐 쉽게 아주 뭐 한두 페이지짜리의 제안서를 보고 그냥 투자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된다. 지금 말해서 아주 힘센 사람이 예. 힘센 사람이 아 여기 투자 좀 하는 게 어떠냐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에서 근로복지기금 같은 거를 그런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을 투자 쉽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권력형 게이트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하루빨리 진상을 좀 밝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 옵티머스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은 이 관련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그 관련 문건을 두고도 이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펀드 하자 치유 제목의 문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문건 작성자들은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건 보셨습니까? 얼핏 봤습니다. 얼핏 봤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걸 보고 금감원의 수장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아니, 드려야 예, 그래도 이 금융 감독 차원에서 일단 한번 물어보셨으니까 예. 저는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진실성이 좀 낮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 금감원장은 진실성이 낮다, 뭐 조작된 문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옵티머스 문건 중에 일부 내용은 지금 사실로 드러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건 자체에 대해서 금감원장도 이제 완전히 날조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진실성이 좀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거기에 그 문서에 언급된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와 관련해서 남동발전과 추진하는이라고 이제 ING형으로 했는데 실제로 그 직후에 투자가 이제 남동발전이 투자를 전격적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 자체가 완전히 거짓이고 진실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 옵티머스는 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완전히 사기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상품에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무슨 대부업체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서민들 돈을 완전히 날린 거거든요. 이 부분과 그런데 이게 정치권 인사들이 정말 개입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주모한 사람들이 만든 문건에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언급된다고 해서 이걸 권력형 게이트로까지 이제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인지는 좀 의문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박민식 의원님, 이 부분 또 여쭤볼게요. 지금 뭐 검찰 수사로 밝혀야 될 부분 참 많다고 수차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수사팀의 증언을 이미 요청한 사실은 저희가 뭐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와요. 이성윤 지검장이 증언을 한다고 수사 제대로 할까? 야당에서 많이 의문을 품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수사를 하려면 네. 뭐 계좌 추적 전문가다, 네네. 또 금융수사 전담 검사다. 수사팀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조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청와대다, 또 뭐 정치권이다, 또 금융권이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정적적으로 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 우선 검사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30명. 예. 검사 숫자만 해도.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렇죠.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한둘이서는 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뭐 이성윤 지검장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검찰총장 지시를 떠나서 수사팀을 빨리 그 정도로 꾸려야죠. 네네. 일을 하려면은 일을 할 만한 정도의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뭐 검사 1명, 2명, 뭐 4명 증언했다라고 하니까 차라리 이성윤 지금 검사장이 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지 시간을 끌고 수사를 좀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윤석열 총장도 또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은 막는다고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권력과 돈이 개입되어 있다는 아주 국민적인 그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으면은 하루빨리 수사팀을 제대로 꾸려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옳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조계와 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서 또 핵심 인물로 떠오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야기까지 중심적으로 짚어봤고요. 판박이 사건인 다음 사건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Q&A, 라임 자산 운용 논란입니다. 네, 이 라임 자산 운영의 돈줄로 알려져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라임 사택에 불거지기 2달 전 지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지인의 우려에 김봉현 전 회장, 금감원이고 민정수석실에도 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박민식 의원님,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뭐 허풍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요? 뭐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돌아가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제 개인 생각은 완전 허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 생각으로요? 개인 생각은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법정에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지금 일이 또 많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전에 검찰에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은 법정에서 그러면 증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승부수를 던졌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뭐 정치권 인사들이다 이런 분들도 만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그런 뭐 저런 발언이나 문자다 메시지라는 게 완전히 허풍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실제로 이 지인과 문자를 나눈 2달 뒤에 한 경제 매체 보도로 이 라임 사태가 크게 사회적으로 불거지기 시작을 했죠. 자,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려 할 때 이 김봉현 전 회장이 돈을 전달할 목적으로 5천만 원을 줬다라는 게 지금 폭로가 돼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자면 네. 이 부분은 이제 김봉현 회장이 이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광주 MBC 사장을 지낸 인사로 네네. 이 정관계 인사를 이제 소개해 준데 사실상 가교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고 지목되는 인물인데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이죠. 그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정무수석에게 돈을 전달하겠다고 하길래 내가 5천만 원을 이제 주었다라고 했고 실제로 5천만 원을 전달하는 과정은 CCTV도 있고 한 호텔에서 다 포착이 된 부분입니다. 네네. 다만 그렇다면 이게 강기정 전 수석에게 갔는지와 관련해선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도 내 돈을 건네줬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건네줬다는 게 아니라 네. 나한테서 받아간 돈을 건네줬다고 하더라. 네. 나한테서 돈을 받아갔으니 돈을 전달했을 걸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일단 소송법상으로는 전문 증거라고 해서 본인이 체험한 사실을 증언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이나 아니면 들은 사실을 이야기한 거라서 네. 증거로서는 별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거액의 돈이 정관계 인사에게 흘러들어갔다든지라는 그런 논리로까지 비약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강기정 전 수석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이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와 만난 것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품 수수 사실은 절대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 7월 28일 날 28일 만나셨죠.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한 20여 분 만난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떤 회사의 대표인데 뭐 신문에서 기사를 자꾸 내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뭐 투자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건 금융감독기관이 빨리 검사를 받아서 종료를 하면 될 거다. 이런 조언을 하고 끝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와대에는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수석들도요. 출퇴근 때 가방 검사도 받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그 자체는 약간의 상식, 청와대를 조금만 알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돈을 건넸다는 법정 증언이 있었지만 또 강기정 전 수석은 절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실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 중 하나가 청와대에서 이 실제로 만났는지 CCTV 등을 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는 검찰이 이 요구를 했더니 거부했다고 하는데 나름 법적 근거로 얘기는 하고 있긴 하던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국가 안전보장, 청와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안전보장이다. 또 개인의 사생활이다. 네.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거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지금 이 부분은 국가 안전보장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그렇다고 한 달 전부의 CCTV를 제출하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해당 일자 날짜 특정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거부할 이유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을 만난 그 시간 20분, 30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저런 뇌물 사건에서는 우리 강기정 수석의 말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달 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강기정 수석이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본인이 진짜 억울하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더 적극적인 반대 자료, 우리가 보통 알리바이라고 하죠. 그런데 계좌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CCTV 국가안전보장 때문에 제출 못한다라고 하면은 더 의혹은
커지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싶고 또 아까 뭐 청와대 구조상으로 현금을 들고 오기는 어렵다. 네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많은 뇌물 사건을 보면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뭐 검찰청이든 또 뭐 법원이든 그런데 누가 현금을 가지고 뇌물을 전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뇌물을 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충분히 그런 부분도 극복을 하고 뇌물을 주게 되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이런 유의 사건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강기정 수석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번 이 라임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정치권, 여권 인사들의 실명이 대거 등장하잖아요, 변호사님. 네. 그중에 이제 한 명이 방금 살펴봤던 강기정 전 수석이고 또 한 명, 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김봉현 전 회장이 또한 금품을 뭐 제공하고 여행도 보내줬다 뭐 이런 종류의 의혹이 제기돼서 진짜로 검찰 수사도 받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동민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요. 2016년 4월 그러니까 총선 즈음에 현금 3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령하고 이제 양복을 받았다. 이 의혹인데요. 예. 일단 기동민 의원이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내가 양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 어떤 부적절한 정치자금은 절대로 수령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는 그 김봉현 전 회장이 제공한 필리핀의 한 여행 자금으로 이제 필리핀에 놀러 가서 이제 3박 4일간 골프 여행을 즐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예. 기 의원은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도 부적절한 정치 자금은 받은 적이 없고 나는 이제 양복만을 받았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전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다라고 이제 입장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 기 의원과 또 함께 2015년에 필리핀 여행을 한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현직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이게 민주당 이모 비례대표. 그렇습니다. 역시 지금 검찰이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인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필리핀 여행 시에 같이 이제 동행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이런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여행을 가게 됐는지. 그래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모 의원에 대해서 피의자로 불러서 소환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러 명의 실명이 거론된 사람 중에 국회 사무총장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현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기도 하고 민주당 의원 출신이기도 한데 지금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지금 돈을 준 이 법률가 입장이 있습니다. 예. 돈을 준 쪽, 교부한 쪽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김봉현입니까? 이분이 뭐 강기정 수석한테도 줬다. 또 뭐 방금 말씀하신 지금 현역 의원들한테도 줬다. 같이 뭐 필리핀 여행을 갔다. 또 정치인 부산에 그 지역위원장에서 선거에 나왔던 그분은 아마 구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한테 이상호 줬다. 지역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 이 사람의 진술이 허무맹랑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은 A라는 사람한테도 주고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했는데 누구 하나는 거짓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은 약간 진술의 신빙성이 있지만 뭐 구체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배달 사고의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또 김용춘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뭐 구체적인 그런 그 증거 같은 게 제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모든 것은 신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어제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저희가 입장문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번 라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이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정리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과는 지금 일단 이 날짜를 조율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또 한 명의 정치인을 이 사람은 뭐 전현직 국회의원은 아니던데 이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모 씨도 검찰 소환 통보를 지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인 이상호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그 김봉현 씨로부터 3천만 원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김봉현 전 회장과 이 이상호 전 위원장을 연결시켜준 당사자로 지목되는 게 바로 그 김모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검찰도 어떤 경위로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것이며 어떻게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됐는지 부분을 들여다볼 걸로 예상됩니다. 네, 정치권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 또 라임 사태, 어디까지 파장이 이어질지 관심 갖고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8일 이 씨 아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입니다. 네, 이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편지에서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됐고 또 편지 내용은 물론 대통령의 서명까지 인쇄가 돼 있었다. 이러면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형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지난 8일 이 씨의 아들이 손으로 쓴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장이 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편지에서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물론 조카한테도 답장을 보낸 거지만 또 국민 여러분들한테 좀 대통령의 어떤 답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있어서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서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인쇄본으로 그냥 와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이 씨의 형은 해양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답장을 공개합니다. 또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이 씨 동료 선원들의 진술조사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하루 84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100명 아래로 내려가긴 했지만 감염을 막기 위해선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 네, 어제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써도 되는 마스크와 또 쓰면 안 되는 마스크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지훈 기자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얇은 망사로 만들어진 마스크입니다. 속이 훤히 비칠 정도로 얇은 소재로 만들어져 숨쉬기는 편하지만 찐방울 차단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식 석상에 끼고 나타났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망사 마스크가 정말 효과가 없는지 실험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작은 찐방울 크기인 0.6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투과시켜봤더니 일반 비말 차단 마스크는 80% 이상 막아낸 반면 망사 마스크는 10%도 차단하지 못합니다. 여러 제품으로 반복 실험을 해봐도 평균적으로 KF80과 비슷한 수준인 비말 차단 마스크와 비교해 망사 마스크의 성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능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필터에 있습니다. 비말 차단 마스크에는 정전기를 일으켜 입자를 걸러내는 멜트블로운 필터가 붙어 있지만 망사 마스크에는 이 필터가 없어 입자를 차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국의 대중교통과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또는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 그리고 관리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망사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며 KF나 비말 차단 마스크처럼 효과가 입증된 마스크를 껴야 합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손끝으로 만나는 뉴스 세상 터치입니다. 포르투갈 축구대표팀이 경기를 앞두고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네요. 누굴까요? 이 팀의 공격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서 훈련에 참석을 못한 겁니다. 현지 시간 14일 열리는 스웨덴과의 경기도 뛰지 못하게 됐습니다.
포르투갈 축구협회는 현지 시간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호날두의 확진 소식을 알리면서도 무증상 감염 상태인 호날두가 언제 확진된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날두는 최근 마스크를 안 쓴 채 동료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다른 선수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호날두 외에도 네이마르, 음바페, 질라탄, 포그바 등 유명 축구 선수들이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 골프 랭킹 세계 1위 더스틴 존슨의 확진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유명 스포츠 스타들도 코로나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 터치 두 번째, 꼬리 내린 중국 얘기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판했던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기사가 홈페이지에서 돌연 삭제됐습니다. 앞서 환구시보는 네티즌 글을 인용해서 BTS가 비판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었죠. 발단은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방금 보신 벤플리트상 수상 소감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도운 중국을 무시했다며 중국 네티즌들이 반발한 겁니다. 다른 나라의 팬들은 RM의 수상 소감을 옹호하고 나섰고요. 외신들도 일제히 중국 네티즌들의 행태를 위험한 민족주의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어제 오후 상호 우호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수습에 나섰고요. 이후 중국 내 여론도 잠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한때 음반 차트에서 BTS를 끌어내리자는 운동까지 벌어졌지만 BTS는 세비지 러브와 다이너마이트 두 곡이 각각 빌보드 핫100 1, 2위를 차지하면서 또 한 번 미국 빌보드를 점령했습니다. 세상 터치였습니다. 오후의 뉴스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5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오늘 북구 만덕동 힙드락 요양병원 직원 9명과 환자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장남 정의선 수석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늘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20년 만에 총수를 정의선 수석 부회장으로 교체하고 정몽구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 공급 물량의 30%는 소득 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 중 30%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이냐며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건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유 씨를 스티브 유로 부르며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잔뜩 흐렸던 하늘이 서서히 개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는데요. 낮 동안 햇살이 좋아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16도, 홍성 17도, 광주는 20도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내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불어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텐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나 더 낮게 출발하고요. 대관령의 수은주는 영하권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두꺼운 겉옷 챙겨 입으셔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고요. 중부 내륙과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는 만큼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경기와 영서 또 제주에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가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일 라이브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1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